안녕들 하세요. 작년 이맘때 딱 이때입니다. 3거래일 22년 1월 3일부터죠, 그죠? 올해는 1월 2일날 시작을 했는데 1월 3일, 3, 4, 5, 6, 4일 동안에 이 시장이 조짐이, 그죠? 시장 조짐이 코스닥 지수예요. 시장 조짐이 개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그 차트 매매를 하니까 차트를 또 많이 보시죠, 그죠? 이거 보시면 빨간색이 121선이에요. 아마 이거 많이 참고하실 건데 이때입니다. 이 빨간색 요게 121선이에요. 121선. 이게 뭐라고 그래요? 경기선이라고 하죠. 경기선. 그러니까 이때 1월 3, 4, 5 세 번째 날이었어요. 정확히 1년 전이죠. 이때 이 경기선을 깨고 내려옵니다. 여기서도 몇 번 깼는데 세 번째 만에 작년 여기 21년 21년 뭐 10월 달에 한번 깼다가 11월 달에 또 한번 깼다가 12월 달에 한번 깼다가 본격적으로 22년 1월 5일 날이에요. 이게 마지막 뭐 지나고 보니까 이때가 정확히 매도 시점이었죠. 그죠? 1월 5일 그러고 나서 1월 27일 날 LG엔솔 상장하고 상장 100조짜리 그 다음에 2월 24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니까 정확히 1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죠. 그냥 아마 그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느끼셨을 건데 올해는 이렇게 지금 다릅니다. 어저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뭔가 빠지면 뭔가 소리 없이 밑에서 보이지 않는 손들이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이거를 이제 가격 메리트라고 해요. 저희가 이제 정규 방송에서는 이거를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도 지금 정부에서 대책 규제를 다 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심리 안정이 조금 돼요. 급하게 내려가는 게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많이 빠진 데는 4, 50% 빠졌지만 서울 기준으로 서울 뭐 잠실이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지금 한 20에서 25% 정도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가격 메리트가 등장을 한 겁니다. 가격 메리트.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수 자체가 지난 1년 동안에 지수 자체가 1년 동안에 35% 빠졌거든요.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게 어저께 오늘 장중에 점심 먹고 어저께는 오니까 달라져 있죠. 그죠? 오늘 또 아침부터 우두둑 가더니 반도체 대책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 대책이 나오면서 반도체 세액공제 25% 해주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팔았어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3천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배당을 보고 들어왔던 금융투자, 자 금융투자죠, 그죠? 금융투자가 오늘까지 이렇게 지금 팔아요. 고스란히 팔아냅니다 지금. 오늘은 지금 매물이 많이 줄었죠, 그죠? 어저께 비해서 반 정도 됐는데, 그러면은 금융투자가 이제 거의
내일까지 제가 봤을 때는 쏟아내면 거의 팔 것 같아요. 예, 배당 투자, 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예, 그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뭘 먹었다고 이렇게 팔까요? 뭐 팔았냐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팔았어요. 예, 오늘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180만 주 팔았어요. 먹은 거 있을까요? 예, 하이닉스입니다. 이 먹은 거 없는데, 예, 먹은 거 없는데, 즉 뭐냐면 35% 정도, 예, 35% 정도 빠지다가 조금 좁혀지면 그걸 번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저께 이제 장중에,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예, 빠지니까, 예, 자, 이 담보, 신용 담보인데, 예, 신용 담보인데, 이게 지금 지난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장이 급락하니까 정부에서 140% 유지를, 예, 연말까지 130으로 맞췄었거든요. 완화를 해주었었죠. 그죠? 10% 정도. 이게 다시, 예, 지난 연말에 끝나고 140%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오전장에, 예, 개인들이 두두두둑 쏟아냅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이 이렇게 쏟아내요. 그러면은, 자, 예, 반대면의 공포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뭘 팔았냐? 뭘 팔았겠어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뭐예요? 덜 빠진 거 팔게끔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예, 본능인데, 예를 들어서 50% 손실 난 종목이 있고, 예, 마이너스 50% 손실 난 종목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예, 15% 난 종목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100이면 100 이거를 팝니다. 예, 덜 빠진 걸 팔아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예, 위험 회피는, 예, 한마디로 뭐 폭탄이 터지면 머리 먼저 숙이고, 예, 그 위험 회피 본능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 반대 매매라든지 담보가 달랑달랑 하니까, 예, 뭐부터 팔아요? 이 덜 빠진 거를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보면 이 덜 빠졌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10에서 15%다. 15%다. 예, 그 다음에 마이너스 35에서, 예, 마이너스 50%짜리가 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주도주거든요. 예, 덜 빠진 게 주도주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예, 주도주를 팔아버리고 비주도주를 갖고, 즉, 뭔 얘기냐? 자, 꽃밭이 있어요. 화단이 있습니다. 예, 화단이. 그러니까 화단이 있는데 주도주, 예, 즉 뭐예요? 꽃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꽃은 다 뽑아버리고 잡초에다가 물 주는 상황이에요. 예, 잡초에다 계속 물을 주는 상황이라고. 이게 말이 쉽지만, 예,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주식은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예, 결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지금, 예,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지난 연말, 올 초에 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예, 지난 연도에 뭔 얘기를 했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갖고 있다는, 예, 카카오예요. 카카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투자 설명을 했냐면, 반등시, 예, 매도해야 되는 종목이 있다. 조정시, 즉 뭐예요? 눌림목.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 있다. 반등하고 눌림목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즉 뭐냐면 이게 지금 카카오인데, 예, 올랐다, 예, 빠졌다 반등, 빠졌다 반등, 빠졌다 반등, 빠졌다 반등, 빠졌다 반등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파셔야 돼. 예,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예, 작년에 대한민국
동학개미들이 제일 많이 샀다는 카카오, 네이버, 예, 삼성전자, 예, 파셔야 돼. 이런 거를 반등시 매도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도주, 예, 주도주라고 하는 거는, 예, 주도주라고 하는 거는 저희 방에 오면 알려드려요. 이게 얼마 전 뉴스인데, 예, 한 달 전인데 10달치 재고가 쌓였다고. 예, 오늘 하이닉스 이제 세제 혜택 7%가 25%가 나오면서 7% 반등을 했죠, 그죠? 예, 파셔야 됩니다. 예, 이런 거를 반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가 이렇게 쌓이면 뻔하잖아요, 그죠? 언제 팔릴지도 몰라요. 예, 언제 팔릴지도 모른다고. 예, 그런데 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예, 이런 시대예요. 10년 예, 저금리 시대가, 저물가 시대가 끝나고 인플레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석학들이, 세계 석학들이 내지는 석학 내지는 각 중앙은행 중앙은행들, 예, 그 다음에 연구소들 이런 데서 다 펴낸 자료들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예, 금리가, 심지어 김밥이 지금 평균 한 줄의 가격이 3,100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런 시대에는, 예, 돈 벌어가지고, 예, 예, 금리 이자 비용도 못 내는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35%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달 뒤에 이제 결산이 시작이 되는데, 예, 22년, 예, 결산 주총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 22년. 예, 여기서 이제 작년에 금리, 그러니까 21년 우리는 8월 달부터 올렸는데, 예, 금리 상승한 거, 올린 거 타격이 실물 경제에, 예, 개인이라든지, 예, 가게, 기업들한테 지금 여파가 오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은 3월달, 2월달 주총 때 감사 의견 나오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건설회사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예, 정부에서 왜 저렇게 대책을 빨리빨리 내렸겠어요? 어떤 정부든 부동산이 대한민국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에서, 예, 삼성전자나 똑같아요. 예, 22에서 25%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예, 부동산이 중국은, 예, 30%예요. 예. 그러면 이게 부동산이 이렇게 경착륙이 돼 버리면, 예, 속도가 빨라지면 나라 경제 마비예요. 예, 나라 경제 마비입니다. 특히나 대한민국 같이 조그마한 나라, 이런 나라들은 진짜 마비돼 버립니다. 그래서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물론 어떤 정부든, 예, 자, 부동산이라는 건 급등도 원하지도 않고, 예, 폭락도 원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죠, 부동산은. 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예, 급등을 해서 문제가 됐던 거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급락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속도 조절 내지 연착륙을 시키고자 지금 이런 대책들을 쏟아내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업들이, 예, 조달 금리가 얼마고, 예, 설비 투자하려고 그러면 보통 설비 투자가 몇 천억이잖아요. 공장 짓는 거. 예, 몇 천억, 몇 조인데, 여기 이자가 얼마냐고. 예, 금리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하고도, 그러니까, 높은 금리, 예, 예. 자, 높은 이자 비용을 내고도 뭐가 남아야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재고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예, 재고가 이렇게 쌓인 기업들은 그냥 반등해요.
예, 반등. 여러분들이 주식하면서 뭔가 이게 야 여기서 이게 또 한번 들어가면 먹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들어갔다가 지금까지 지난 2년 동안 폭삭을 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기 제발 카카오 반등하면 팔아라. 예. 이때도 그랬다니까. 예. 이때도 야 이때도 많이 빠졌지 않냐. 예. 이때도 많이 빠졌지 않냐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예. 자, 작년 7월 8월인데 8만 원대예요. 이게 얼마까지 여기서도 40%가 더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는 종목들은 매도하셔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산업 중에서 대한민국 지금 산업들이 있죠, 그죠? 대한민국 산업에서 거의 전 산업 10개 기준으로 9개 산업은 지금 힘듭니다. 정말 우리 수출 국가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유일하게 없어서 못 파는 산업이 있어요. 만들기가 바쁘게 없어서 못 판다. 이런 보릿고개에 이런 보릿고개.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사셔야 돼. 지금 조정 내지 뭐 눌림목 이런 거 들어왔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은 몰라요. 1월 초에는. 이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제가 봤을 때 요 1월 달? 1월 달이 마지막 기회예요.